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1월 16일 목요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항상 그랬듯이 지상파 TV 채널 U1 그리고 KT 올레 IPTV로도 함께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휴일날 비가 물폭탄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그냥 엄청 많이 쏟아졌습니다. 비 피해 입으신 분들도 꽤나 많으셨을 것 같고 딱 젖을 정도로 굉장히 고생했는데요. 앞으로 상당 기간 좀 비가 많이 내릴 거라고 하니까 저희 프로그램 시청하신 여러분께서도 비 피해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건강과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거래일 코스피 지수가 경제성장 둔화로 해외 증시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 초반부터 외국인 그리고 프로그램의 순매수세가 그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눈길을 끄는 것은 7일째 순매수를 이어간 외국인들의 매수세인데요. 이 시장의 상승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는 그런 반가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정체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우지수는 소폭 하락, 지수는 소폭 상승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시장의 모습은 상승에 따른 경계 심리가 짙어지면서 방향성을 좀 찾기 8월 말까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이벤트가 부재해서 좀 조용한 장이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한두 달 전만 생각을 해봐도 이렇게 조용하게 옆으로 한 요 정도 높이에서 횡보하고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래저래 전 세계적으로 산재해 있는 그런 악재들을 감안을 하면은 옆으로 개걸음해주는 것만 해도 참 반갑다 싶네요. 자,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순서에서 준비한 주요 코너들 살펴봅니다. 네, 3% 이상을 잡아라. 이드코의 3% 공략주에서는 공략주 매매 원조인 이드코 대표와 함께 장 초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하고 제한 투자 전략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의도 리포트에서는 동부증권 신논현역 지점의 이의현 대리와 함께 숨고르기 장세 지속에 따른 대응 전략을 짚습니다. 업종 스캐닝에서는 주요 업종과 종목들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살피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짜봅니다. 네, 본격적으로 1부 순서 먼저 이드코의 3% 공략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방송인데요. 앞으로 활약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이제 시청자분들께 수익을 높이는 데 상당히 크게 기여를 해주실 것 같은데요. 그 종목 선정 어떤 기준으로 하실 건지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실적과 그 테마를 겸비한 종목으로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방송 제목이 3%의 시초가를 잡아라지만 시청자 여러분들이 충분히 따라가실 수 있도록 3% 목표가 달성 이후에도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선정을 순절가도 가급적 짧게 드리면서 손실은 작게 수익은 큰 종목으로 좀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네, 수익 3%에 만족하지 않고 좀 더 단기 내지는 중기 정도 보유했을 때 수익을 꾸준히 높여갈 수 있는 종목. 하지만 또 손절가는 작게 하면서 위험 관리에도 상당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전일장과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정리를 해주십시오. 이 코스피가 이제 하루 만에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195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956.96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1950선을 회복한 것이 지난 5월 9일 이후에 석 달 만입니다. 외국인이 7거래 연속 사자 우위를 기록했고 이날도 4,200억 원 이상의 순매수를 하면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특별한 호재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미국과 유럽의 그 경기 부양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전주일 뉴욕 증시가 일본과 그리스 혼조세를 나타냈는데 코스피 지수는 오름세로 장을 출발을 했고 무난하게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업종이 고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 중소건설사 지원 대책 발표가 있었는데 업종이 2% 가까이 상승을 했고 은행, 서비스, 유통, 기계업종도 1% 넘게 올랐습니다. 시총 상위주들도 대부분 상승 마감했는데요. NHN, SK이노베이션이 급등했고 현대차, LG화학 등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하락한 점이 눈에 띄는데요. 코스닥 시장은 2.34포인트 오른 480.74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테마주로는 경제 민주화 테마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수직 증축 테마주 국보 디자인도 상승을 했습니다. 바이오주 또한 양호한 흐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장 초반 CPI가 안정이 되고 산업 생산이 호전되는 부분이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었지만 시장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의 급락에 눈을 돌린 모습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제조업 경기에 대한 우려감을 가지게 만들고 그 결과
30% 가까운 하락 출발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곧바로 후진타오의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감과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의 악화가 Q3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만들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고 그 결과 상승 전환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뒤로 시장은 여전히 이러한 양적 완화 기대감으로 상승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유럽과 마찬가지로 차익 매물을 내오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장은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고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면서 결국 7.36포인트 하락한 13,164.78로 마감을 하였고 나스닥은 태양광 업체인 퍼스크 솔라가 급등을 하고 산디스크 등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우호적으로 만들었고 결국에는 0.46% 상승하는 마감을 보였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종목입니다.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LG화학, LG 디스플레이 등을 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는 다음, 파트론, 인터플렉스, 나노스, 메디포스트 등을 매수했습니다. 기관 순매수 종목입니다. 코스피에서는 NHN, 현대유야, 삼성테크인, SK텔레콤, KT 등을 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는 CJO 쇼핑, CJENM, 시젠, 하림, 네페스 등을 매수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국내 전일장 그리고 뉴욕 시장의 상황까지 들어봤습니다. 종목 오늘 첫 종목이라서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고르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네, 오늘은 유진로봇을 골라봤습니다. 유진로봇은 청소 로봇, 유비쿼터스, 로봇 등의 지능형 로봇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이 기업에서 생산하는 로봇 중에 실버형 로봇이 있는데요. 노인 요양, 노인 간호에 도움을 주는 때문에 노인 복지 관련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정부에서 발표한 국가 치매 관리 종합계획과 같이 관련 정책이 있는데요. 실버용 로봇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교육용, 연구용, 위험 작업 등 다양한 로봇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수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출시한 청소용 로봇이 소비자들에게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홈쇼핑 판매에서 판매 매진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로봇 청소기 시장이 선진국의 중심으로 매년 30%의 고성장으로 보이는 큰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유진로봇이 후발주자지만 상당히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도 이번에 턴어라운드를 할 만큼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추천으로 좀 들고 나왔습니다. 네, 유진로봇. 공대에도 왔더니 이게 동그란 원방 같은 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청소하는 게 좀 신기하다 싶더라고요. 재밌기도 하던데. 유진로봇 목표가, 손절가 어떻게 잡아볼까요? 예, 일단 금일 시초가로 매수를 해서 시초가 대비 3%의 수익을 목표로 하겠고요. 손절가는 3,1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자, 오늘 이드코 대표가 첫 출연하면서 여러분께 추천을 해주신 종목입니다. 유진로봇 여러분께서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제 동시효과 상황을 볼 텐데요.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떠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도 뉴욕 증시와 마찬가지로 혼조세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거래소가 이제 막 빨간색 상승으로 돌아섰고요. 0.13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강보합으로 시작을 할 듯 보이는데요. 1957입니다. 코스닥은 482포인트, 1.37포인트가 상승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소폭 하락해서 소폭 상승으로 지금 돌아서 있습니다. 0.97% 상승해 있고요. 현대차, 포스코,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등 완성차 업체와 자동차 부품 그리고 철강 쪽은 보합세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정유화학종이 보합 내지는 강보합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삼성생명, 신한지주, SK하이닉스 등등 그동안 조금 재미없었던 종목들이 오늘도 소폭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NHN이 1.18% 상승으로 비교적 높은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 LG 생활건강 등 LG그룹 계열사들이 오늘 장에서 상승으로 좀 돋보이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 은행주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살짝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만이 1.76% 상승하고 있고요. 자, 셀트리온이 0.53%. 하지만 다음과 서울 반도체, 포스코 ICT, 안랩 파라다이스, SM 등은 1% 초반대 정도까지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밑으로 내려가면은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상승 또는 보합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네, 이제 막 개장을 했습니다. 1.85포인트 상승한 거래소 그리고 코스닥은 1.45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양시장 소폭 상승으로 오늘 자, 오늘 황규섭, 임형식 두 분 전문가 모시고 함께 진행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출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황규섭 전문가께서 거래소 쪽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네, 전일 우리 시장 휴장이었기 때문에 일단 미국 시장 그리고 세계 경제 지표들 나온 것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세계 경제 지표들 발표된 거 보시면 약간 상방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소매 판매 지수는 좀 오른 반면에 다른 지수들은 좀 안 좋게 나왔는데요. 우리나라 실업률도 오늘 발표되었는데 좀 고용 부분이 안 좋게 나왔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 잘 살펴보시게 되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은 유동성 때문입니다. 유동성이 지금 일어난 것도 아니고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른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기대감이 언제쯤 멈춰질 것이냐가 가장 큰 시장의 이슈일 것 같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살펴보시면 0.03% 정도 하락한 약보합선에서 시작이 되고 있고요. 이미 1950포인트를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이 아니라 박스권 상단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강하게 돌파하느냐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좀 향방이 좀 엇갈릴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0.7% 정도 상승한 135만 4천 원 정도 그려지고 있고요. 고점이었던 141만 원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추이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지금 시장의 방향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 지금 0.5% 정도 하락한 24만 9천 원 정도 그려지고 0.7% 정도 하락한 38만 4천 원 정도 그려지고 있고, 기아차 같은 경우나 현대모비스, 현대중공업 같은 종목들도 전부 다 약보합선에서 머무르는 모습입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 1% 정도 근접한 32만 2,500원 그려지고 있고요. 투자자별 매매 종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들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 지금 근 10거래일이 넘게 꾸준히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은 216억 원 정도 팔고 있고요. 기관은 215억 정도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500억 원 근처까지 지금 매수하면서 장 초반에 좀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 이런 포지션이 가장 중요한데, 외국인들 포지션 잘 살펴보실 때 선물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주나 전전주에서 지수가 많이 오를 때 외국인은 양매수가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지금 4거래일째 선물에서는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8월 10일, 8월 13일 같은 경우에는 선물 같은 경우에 2,000계약이 넘는 매도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살펴보시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장 초반에 한 250계약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살펴보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출발 상황은 임형식 전문가께서 정리해 봅니다. 네, 코스닥 시장 역시 상당히 견조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의 특징적 요소는 실적 위주의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SM의 경우 호실적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당히 수급이 양호했었는데 2분기 실적은 썩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일본 콘서트에 대한 매출 인식이 3분기로 이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2분기 대비 한 2배가량의 영업이익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1.5% 상승한 4만 9천 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면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하반기, 즉 3, 4분기 실적이 호전되는 그런 개선되는 업황가 종목으로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 바이오 관련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메디포스트 전일에 이어 금일도 견조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데 1.8% 상승한 10만 원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면에서 일부 줄기세포 관련주들의 경우 상용화에 성공하면서 제품 판매가 이루어지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기술이 검증된 선별적인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 요소라고 보실 수 있겠고, 다음으로는 성우하이텍입니다. 현재 한 1.5% 상승한 12,700원을 형성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코스피 시장에 있어서는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상승 흐름이 견조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품주의 흐름은 상당히 미진했었는데, 일단 2분기 실적이 양호하게 나타남으로 인해서 성우하이텍 금일 상승 출발하는 것이 특징적 요소라고 보실 수 있겠고, 다음으로는 현재 산발적인 흐름이 전개되고 있긴 한데, 메디톡스가 역시 한 2% 상승한 6만 8천 원으로서 신고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 요소라고
전반적으로 뭐 코스닥 시장의 경우 계속해서 기관들이 전체 시장에서 매물 상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업종 대표주로 중심으로 해서 견조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반면 코스닥 시장은 여전히 개인 투자자 위주의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 요소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현재 국면에 있어 일단은 코스닥 시장 자동차와 그다음에 삼성전자 관련된 부품업체로 일단은 압축해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그러한 측면에서 현재 인터폴레스가 전일에 이어 상당히 견조한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부 실적 관련주들의 경우 특히 금일 갤럭시 노트 실점 이함으로 인해서 이와 관련된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들의 흐름이 긍정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국내 외환과 채권 시장 동향 살펴봅니다. 한양증권의 전소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환 시장의 현재 흐름, 오늘장 전망 들려주십시오. 네, 오늘 달러원 환율 전일 대비 3원 40전 상승한 1133원에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QE3 기대감이 좀 희석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지표들이 소매 판매는 예상을 상회하고 또 이제 제조업 지표는 예상을 하회하는 이런 여러 가지 혼조세를 보이면서 현재 상황에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어렵지 않냐라는 이런 좀 비관적인 목소리가 확산이 되고 있고, 이런 결국에는 이제 미 달러와의 강세로 연결이 되면서 여타 통화들의 약세로 연결되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일본에서 한일 통화 수합에 대해서 재검토하겠다라는 이런 일본의 소식통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이제 한일 통화 수합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좋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현재 세계 7위 수준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실제로 큰 역할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이 중요한 이슈는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외환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해왔다라는 점에서 통화 수합이 좀 심리적인 작용을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수급으로는 여전히 달러 매도 우위가 우세하기 때문에 장중의 변동은 좀 확대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일단 1130원대 고점 인식이 지속이 되고 있고, 1130원대 중반 수준에서는 아무래도 좀 내구 물량이라던가 외국인 환전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탄력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채권 시장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채권 시장 큰 폭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채 선물 전일 대비 20티 하락한 105.72에서 거래가 출발하고 있는데요. 미국채 금리가 연속 이틀 동안 상승하면서 크리티컬 레벨이었던 1.7%를 상회하고 1.8%를 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한국 금리에도 아무래도 부담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이런 정책 불확실성에서 기인된 모습인 만큼 우리나라는 통화 완화 정책을 이미 7월 달부터 실시했기 때문에 한국 금리가 크리티컬 레벨까지 상승할 가능성은 적다라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제 8월 금통위 이후에 완연한 조정 분위기가 연출이 되었고, 기술적으로도 데드크로스가 발생하고 외국인이 8,000계약 이상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 유의하시면서 장기간의 조정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봐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 외환과 채권 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여의도 리포트의 김보람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입니다. 전거래일 외국인의 매수 속에 1950을 회복했던 코스피는 오늘 추가적으로 소폭 더 오르면서 1960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각 증권사들은 어떠한 시장 전망과 전략을 내놓고 있는지 증권사 리포트로 확인합니다. 먼저 동양증권입니다. 장기 추세 상승을 위한 조건에 대해 설명하고요. 신한금융투자는 반등 랠리 중간 점검, 추격만은 자제하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외국인의 시장 영향력과 매매 전략에 대해 분석하고요. 삼성증권은 국채 시장에서 얻는 세 가지 시사점에 대해서 분석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부증권은 숨고르기 장세를 대비한 투자 전략에 대해 제시합니다. 이 가운데 동양증권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매수와 더불어 강한 단기 상승 추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주 이평선이 60주 이평선을 돌파해야 추세 상승 국면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60주 이평선을 이탈하면 다시 장기 조정 국면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단기 추세의 기준이 되는 이평선을 상회하는 한 매수 관점 유지 전략이 필요하며 이탈할 경우 적극적인 위험 관리 후 60주 이평선 지지 여부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다음은 신한금융투자입니다. 7월 말 22의 유로존 수호 의지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위험 프리미엄이 정상화되는 시그널이 여러 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22총재 발언 이후 외국인들의 유가증권 시장 순매수 금액이 5조 6천억 원에 달했는데요. 하지만 향후 지수 레벨의 정당화를 위해서는 거시경제 지표 등 펀더멘털 측면의 안정감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중장기적인 긍정과 단기 모멘텀 중 유지, 추경 매매 자제와 조정 시 매수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우리투자증권입니다. 코스피가 3개월 만에 1950선을 넘어서며 추가적인 지수 레벨업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의 연속성이나 적 영향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한편 기업 실적 전망치의 개선에 따른 밸류에이션 레벨 다운은 주요 저항선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코스피 지지선의 강도와 레벨을 한 단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심 업종으로는 중기 가격 메리트가 유효한 턴어라운드 기대감도 반영되는 에너지, 화학, 소비자 서비스, 운송, 유통업종을 꼽았습니다. 계속해서 삼성증권입니다. 외국인 의한 강세장이 전개되면서 향후 증시 방향 예측도 외국인의 매수 지속 여부로 단순화됐습니다. 그만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울 필요가 있는데요. 그중 글로벌 국채금리를 살펴보면 세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먼저 스페인 단기 국채 매입에 대한 기대, 유로화 자산의 매력도 감소,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사상 최저를 경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종합하면 7월 달부터의 외국인 매수는 코스피의 본격적인 상승에 대한 베팅보다는 5월에서 7월 줄여놓았던 한국 주식 비중을 다시 채워놓는 정도로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공격적인 추격 매수는 늦추고 주식시장이 숨을 고르는 휴식을 취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네, 마지막 동부증권 리포트 내용은 신논현역지점 이의현 대리통에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숨고르기 장세를 대비한 투자 전략. 지금 최근 시장의 탄력이 굉장히 좋은데요. 강력한 외국인의 매수세와 글로벌 정책 기대감이 반영된 앞으로가 이제 중요한데 주 후반과 8월 말까지는 레벨업된 박스권을 형성하며 숨고르기 장세가 예상되는데요. 이는 최근 글로벌 증시 대비 하락세가 두드러지며 가격 매력이 있던 우리 증시가 최근 한 2, 3주간 아웃퍼폼 하였다는 점과 단기적으로 기술적, 수급적 부담을 덜어내는 과정이 전개될 수 있는 구간으로 진입한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2010년 이후 2000선에서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 구간이고 동지수대에서 국내 주식형 펀드도 대량으로 유입되어 1900 후반선부터는 수급 주체들 중 특히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많아지는 특성상 당분간 경제 지표에 따라 밀고 당기는 우선 글로벌 정책 공조 기대감이 현 장세를 끌어올린 가장 큰 원동력인데요. 그 기대감은 중반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월말 버냉키 의장의 잭슨홀 연설에서 절정으로 보입니다. 8월 FOMC 회의가 없었던 관계로 3차 양적 완화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벤트인데요. 이번 연설에서 힌트가 주어진다면 9월 중순 FOMC에서 양적 완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으므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번에도 언급해드렸지만 미국 대선이 11월에 되어 있어서 9월을 넘기면 10월은 대선을 2주 앞두고 FOMC 회의가 열리는 시점이라 전격적으로 양적 완화를 시행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시점으로 판단되고요. 이에 따라 9월에 시행이 안 된다면 대선 이후 12월 FOMC 회의가 될 것으로 판단돼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시장에는 악재 요인으로 작용될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남은 이번 달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경제지표가 평소보다 더욱 중요한 시점이고요. 경제지표가 잘 나와 시장이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막연한 긍정보다는 단계적으로 차익 실현이
그 이유는 경제 지표가 잘 나올수록 오히려 3차 양적 완화의 정당성이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최근 미국 경제 지표가 주택 지수를 비롯하여 갑자기 상승세로 돌아선 것 또한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7월 고용 지표와 7월 소매 판매 호조에 힘입어 S&P 지수가 6월 초부터 11% 상승했는데요. 그러나 31일 날 열리는 잭슨 호일 연설에서 양적 완화 힌트가 없다면 9월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랠리가 끝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표 호조로 연준이 경기 둔화를 확신할 때까지 그리고 오퍼레이션가 끝나는 12월까지 기다릴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는 것이고요. 다만 이번 기회를 놓치면 12월까지 정책 대응이 어렵고 다시 언제 부각될지를 모르는 유럽과 미국의 빈약한 고용 전망 등으로 2주간의 지표를 근거로 9월에 앞으로 남은 2주 정도가 지표가 그렇게 좋지가 않다면 9월에 전격적으로 부양책이 발표될 수도 있으므로 한 단계 레벨업된 박스권 장세를 염두에 두며 트레이딩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외국인의 매수의 연속 정도를 보면 당분간 외국인의 긍정적인 영향력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구체적으로 최근 외국인은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비중을 확대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최근에 저번 달부터 보유 비중이 증가한 업종을 보면 화학이나 에너지, 하드웨어, 건설 등 12개 업종 정도 되는데요. 일단 이들 업종의 특징을 보면 대표적인 민감주로 앞에서 언급해드렸던 글로벌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차익 실현 매물대 진입으로 1900선 후반대에는 차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업종은 낙폭 과대 업종 중 최근 이제 조금씩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정유 업종, 증권 업종과 하반기 턴어라운드가 예상되고 미국의 경기 부양 실시 가능성보다는 좀 더 가능성이 큰 중국의 부양책 효과가 기대되는 화학 업종 등에 관심이 유효해 보이고요. 최근 다시 추세가 반전되는 코스닥 및 중소형주에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다음은 최병훈 샘플러스 전문위원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에 대한 진단부터 들려주시죠. 네, 오늘도 시장이 크게 변동 없이 계속 답답한 구간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증시가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그 질문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장 자체가 지금 현재 굉장히 답답한 구간을 겪고 있기 때문에 강세라고는 하지만은 앞으로 추가적인 대응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으로서는 일단 강세 마인드는 조금 더 유지를 하시되 지금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을 대량으로 해서 추가로 약은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즉 종합 주가지수가 됐든 종목이 됐든 현재 이 자리에서 주가가 안 내려온다고 해서 바로 지금까지 상승한 폭만큼 더 오르기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무리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매수 포지션이고요. 여기서 이제 주가가 옆으로 계속 기어가서 시간적인 조정을 채우든가 아니면은 실제로 주가가 1900 이하로 떨어져서 조정을 좀 줄 때까지 기다리든가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도 당분간은 그런 식으로 옆으로 기어가든가 아니면 추가적인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만큼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가장 큰 부분은 역시 외국인들의 매매 포지션에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사실은 1900을 넘어서기 전까지는 선물 매수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적극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적 매수 금액 규모를 보면은 1900을 넘어서기 전까지인 8월 7일까지는 누적 매수가 1조 8천억 정도 수준이었었거든요. 근데 1900을 넘어서면서 1950포인트 선까지 올라오는 데다가 거의 3조 원 넘는 돈을 썼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반전 포인트를 잡고 올라오는 타이밍에서부터 지금까지 누적 순매수가 약 5조 5천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1900포인트 이상에서 쓴 자금이 사실은 거의 3분의 1을 차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지금 현재 그 외국인들이 누적 선물 매도 그동안 손실받은 게 컸기 때문에 그거를 억지로라도 만회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순리에는 좀 어긋나지만은 1900 이상으로 연속적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어거지로 매수 포지션을 좀 잡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이 1900선 이상에서는 다시 한번 조정을 주고 다시 상승세를 탄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기 쉬운 만큼 지금 현재 약세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여기서 무리한 추격 매수를 하시는 거는 오히려 좀 상황이 안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좀 지루하더라도 진행을 지켜보고 기다리는 타이밍을 가지는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도 들려주십시오. 예, 포트폴리오도 지금 시장의 변화가 거의 없는 만큼 종목들도 상당히 답답한 구간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포트 내에서 유진기업 같은 경우에 오늘 변화를 좀 주고 있습니다. 금요일부터 살짝 변화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옆으로 계속 기다가 거래가 터지면서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고 오늘도 이제 상승 구간을 조금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그동안 조정 기간이 깊었기 때문에 조정을 충분히 받았다는 의미가 되겠고 또 반등을 할 만한 요소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2분기 실적이 뭐 지금 당장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매출 증가라든지 또 실제로 영업이익이 발생했다는 부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앞으로의 상황을 좋게 만들어줄 거라고 봅니다. 유진기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건설 경기에 집중적인 영향을 탈 수밖에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건설 경기가 안 좋았잖아요. 다만 이제 하이마트 매각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 잉여 자금들이 많이 생긴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은 되기 때문에 오늘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은 현재로서는 그대로 보유 전략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병건 샘플러스 전문위원의 조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업종 스캐닝 시간을 통해서 실시간 종목 업종 다른 전망과 대응 전략 짜보겠습니다. 황규섭 전문가께서 먼저 IT 운수장비 정유 화학업종의 흐름과 특징 종목 살펴봅니다. IT 종목부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지금 보시면 시초가 별 다른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135만 원 근처입니다. 최고가가 141만 8천 원이었는데 지금 그 상단에 거의 근접한 모습입니다. 차트를 보시더라도 예전에 상승했던 것처럼 지금 38을 그리면서 급하게 상승하였는데 하락이 끝난 다음에 지금 이 고점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향방은 갈릴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이슈로야 2분기에도 지금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 21.6%로 1위를 차지했고 질적인 면도 휴대폰 업체들이 점유율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애플은 좀 감소 추세가 컸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삼성전자의 독주 체제이기 때문에 전망은 좋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시장을 가장 움직이기 쉬운 것이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그동안 들어왔던 외국인의 순매수들이 얼마만큼 더 매수가 되느냐. 이미 기관들이나 연기금 같은 큰 손들은 매수를 좀 멈춘 상태입니다. 이것을 또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 때 어느 선에서 또 받쳐주느냐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격 매수보다는 좀 관망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을 따라가는 것이지 삼성전자의 개별 이슈로는 아직까지 좀 힘이 부족한 모습입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오늘 좀 안 좋은 소식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그동안 증권사에서 내놓았던 컨센서스들을 좀 하회하는 모습입니다. 목표가 자체가 좀 하향되고 있고요. 지금 1% 정도 하락한 22,6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 약보합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실적도 좋았고 예상 때문에 지금 106,000원 선에서 보합선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오늘 대형 IT 종목 중에서 가장 강한 모습인데요. 지금 1.14% 상승한 26,650원입니다. 지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 아이폰 아직 가칭이긴 하지만 아이폰 5에 디스플레이 방식이 있습니다. 그 디스플레이 차세대 디스플레이 터치 패널 디스플레이인데 터치 패널 방식의 LG 디스플레이의 방법이 인셀 방법이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부분이 들어가게 된다면 향후 실적에도 많은 개선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 68% 정도 상승한 14만 7,500원 정도 그려지고 있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오르지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14만 원 선까지 한번 밀린다면, 장 때문에 한번 밀린다면 접근해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삼성 테크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증권사에서 탑픽으로 뽑고 있는데요. 그 이유 한번 살펴보시면 경기 침체 속에서도 지금 2분기에 상당한 호실적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향후 신사업인 그래핀 시장 전망도 밝은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가가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그 증권사에서 지금 탑픽으로 뽑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선에서 머무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LG전자의 스마트폰 판매와 좀 많이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까 LG전자에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LG전자 같은 경우에 LTE폰에서는 좀 강한 모습을, 물론 삼성전자의 휴대폰 판매량과 비교하면 좀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2분기 때 그렇게 적자가 났었지만 LG전자 지금 3분기 LTE 판매가 늘어남에 따라서 지금 LG 이네트웍도 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률이 좀 많이 개선이 되고 BMW 다음으로 지금 세계 2위의 수익성을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지금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 노사 문제가 좀 해결해야 되겠죠. 노사 문제가 좀 빨리 해결이 돼야, 지금 이제 벌써 처음에는 노사 문제 일어나도 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 생산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생기고 있죠. 그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빨리 타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 오늘 0.6% 정도 하락한 24만 8,5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에 약간의 좀 하락폭이 좀 큰데요. 0.76% 정도 하락한 7만 7,900원인데 외국인의 매수가 이렇게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기아차가 오르지 않느냐, 이 부분 한번 살펴보시면 외국인들이 매입을 하긴 했지만 그만큼 기관이 팔았습니다. 기관이 판 이유는 아무래도 노사 문제도 있겠고, 그리고 좀 완성차 업체에 대한 눈높이가 좀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실적은 좋게 나오고 있지만 세계 경기가 이렇게 침체된 상황에서 얼마나 더 이렇게 시장을 계속 이끌어 줄 것인지 이거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아차는 계속 지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인수 업체의 큰 회장이 지금 CEO로 선임됐다고 하는데 이 회사가 질적으로 좋아지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 오늘 0.63% 정도 하락하고 있지만 그동안의 상승폭이, 상승 탄력이 워낙 좋았죠. 지금 삼성전자만큼의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대모비스나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금 박스권에 머물고 있지만 이것도 잘 차트 살펴보시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서 지금 흔들리다가 올라온 모습이고요.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아래에서 흔들릴 때 많이 상승을 했었죠. 상대적으로 그런 괴리감은 좀 있지만 둘 다 같이 가는 모습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도 같은 경우에 있죠. 지금 만도 같은 경우에 지금 한라운조를 지금 계속 지금 노조 측에서 사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가 시너지가 발생되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합병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노사 쪽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실적 압박으로 인해서 지금 2.2% 정도 하락한 큰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업종을 잠깐 살펴보도록 넘어가겠습니다. 조선업종은 지금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에서 지금 상승폭이 좀 좋았는데 역시나 지금 수주 공백 그리고 증권사들의 컨센서스에 의해서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STX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그룹사가 적자가 날 정도로 지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나마 지금 가장 실적이 양호했던 삼성중공업이 가장 양호했었는데 삼성중공업이 지금 유일하게 강보합선에서 머무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유화학업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경우에 지금 17만 원에 근접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상승 탄력이 참 좋았습니다. 오늘도 0.6% 정도 상승해주고 있고요. GS 같은 경우에도 지금 0.3% 정도 상승한 64,700원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GS나 SOL 모두 지금 정유주 모두 지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국제 유가의 상승도 있겠지만 지금 정제 마진 자체가 상승했기 때문에 3분기 좀 괜찮을 것이다. 앞으로 좀 비수기는 끝났다, 이런 모습으로 좀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호남석유 이슈가 하나 있었죠. 호남석유 같은 경우에 지금 KP케미칼을 인수한다고 네, KP케미칼 같은 경우에 워낙에 호남석유에서 실적 발표를 할 때 KP케미칼 실적을 같이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돼 있다고 했지만 아무래도 불확실성 해소라는 관점에서 지금 2% 정도 상승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KP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금 5%에 근접한 큰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명식 전문가께서는 철강 등등을 살핍니다. 네, 철강
최근 들어서 견조한 상승 흐름이 지속되었는데요. 현재 국면에서는 다소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현대 하이스코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하이스코어의 경우 최근 들어서 상승 탄력이 미진했는데 드디어 전일부터 견조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면서 단기적인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일단은 2분기 실적 호전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현대 하이스코어의 주가 흐름은 답답한 점진적인 흐름에서 3분기 계속해서 탄력적인 흐름이 전개될 수 있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금일 철강 업종에서 특징적 요소는 대형주들의 경우는 보합권을 형성하고 있는 반면에 세아제강이라든가 그 다음에 일부 동양철관 테마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 요소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동양철강의 경우 계속해서 한국과 러시아 간의 가스관 이러한 긍정적 소식 모멘텀들이 틈새 시장 속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현재 기술적 반등 국면이 강하게 전개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특징적 요소라고 보실 수 있겠고, 일부 관련주들의 경우 휴스트리라고 할 수 있는 일부 중소형 관련주들의 경우에도 일단은 200일선에 안착되면서 점진적인 상승 흐름에 전개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 요소라고 보실 수 있겠고, 다음으로는 기계업종입니다. 기계업종에서 두산중공업의 상승 흐름이 상당히 견는데 벌써 이제 200일선에 안착되면서 일단은 단기 상승에 따른 그러한 에너지 웅직 과정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의 특징적 요소를 보면은 대다수 종목들의 특징을 압축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작년도 6월달 큰 폭의 상승 흐름이 전개된 이후 다시 한번 쌍바닥 부분까지 하락했다가 큰 폭의 오름세가 형성이 됐습니다. 다시 형성하고 이제 점진적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데, 일부 종목군들의 경우 업황바닥 즉 수요와 공급 부분이 개선되는 업황과 종목군들의 경우 장기 상승 추세로 진입하는 그런 진입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세 번에 걸쳐서 어느 정도 저점이 형성된 종목군들의 경우는 중기적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겠고, 현재 기계업종에서도 중소형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금일은 동양물산이 200일선을 돌파하면서 일단은 단기 상승 사이클이 시작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대동공업의 경우에도 현재 거래량은 미미한데 일단은 중소형주로 매기가 이동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 요소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업종입니다. 대우건설의 경우 최근 들어서 가파른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데 200일선이 분기점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정부에서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그런 경기 부양 정책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 한계점에 다다른 건설의 경우는 현재 해외 엔지니어링 업체를 인수하겠다는 그런 소식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이러한 호재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이격과대에 걸린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눌림목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대형 건설 업체로 현재 매기가 쏠리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대림산업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기간 수급이 중심으로 개선되고 있는 그런 추세에 놓여 있고, 아직까지는 10만 까지의 상승 흐름이 전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건설 섹터의 경우에는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반적으로 23.2% 정도 하락하는 추세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하반기 얼마만큼 해외 플랜트 수주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느냐가 일단은 관건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은행업종입니다. 은행업종의 경우 금일은 신한지주가 소폭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그러한 특징적 요소인데, 역시 건설주와 은행업종의 경우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 다음에 건설 경기와 관련된 그러한 밀접한 그런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건설주하고 은행 섹터는 같이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고, 현재 국면에서는 이렇다 할 만한 그런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국면에서는 수급이 개선되고 있는 기업은행이 그나마 안정적인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 요소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건설 은행
의 경우 그 200일선까지 일단은 추가적으로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짧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증권업종입니다. 증권업종의 경우 그 중소형 관련주에서 SK증권이 큰 폭의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승 배경 요인은 최근에 금산분리에 따른 그러한 정책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그 산업자본에 대한 그러한 그 금융 지분을 일단은 뭐 축소하는 그러한 그 정책이 강하게 펼쳐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대주주인의 SK 네트워크스에서 SK 그 지분 매도되면서 큰 폭의 상승 흐름이 전개됐는데 이러한 요인은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충분히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 관점에서 그 접근해야겠고 다만 일부 그 대형 증권사 쪽으로 계속해서 견조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그 특징적 요소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의 경우 뭐 이미 상승 랠리를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뭐 거래 부진으로 인해서 그 증권사 전체가 영업 환경이 상당히 그 부진한 그런 그 상황이긴 한데 일부 그 해치펀드 그 도입 규모를 상황에 놓여 있고 일부 그 자산운용사들의 경우는 일임 그 투자 규모가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증권사 섹터의 경우에도 대형 증권사 위주로 일단은 뭐 틈새 시장 속에서 개선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그 우리투자증권을 비롯한 일부 그 대형 증권사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이 경우 뭐 최근 들어서 이렇다 할 뚜렷한 그 모멘텀은 없는데 상당히 견조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반 경직성이 강한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틈새 시장 속에서 한 단계 더 레벨업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놓여 있기 때문에 수급 위주로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는 것이 특징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다음은 그 유통 섹터입니다. 롯데쇼핑을 비롯한 일부 유통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난 그 상반기부터 계속해서 그 주말 영업 거래 제한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상당히 그 매출이 부진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주말 그 영업 그 제한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롯데쇼핑을 비롯한 일부 유통업체들의 경우 그동안 낙폭 기술적 반등 국면이 좀 더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겠고 롯데쇼핑의 경우에는 뭐 34만 원까지 추가 상승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다음으로는 그 특징적 요소로서는 뭐 SK 네트워크스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SK증권 지분 매각 이러한 소식 외에도 최근 들어서 뭐 영업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수급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긍정적 모멘텀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에서 일단 눈여겨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유통 섹터 중에서 뭐 그동안에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었던 일부 종목군들도 있는데 다음으로는 뭐 IM마켓 그 코리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기술적 분석 특성상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박스권 돌파했던 종목군들이 그 눌림목 조정 이후 다시 재상승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바닥에서 기술적 반등 국면이 전개되는 그러한 종목군들도 좋겠지만 상승한 이후 눌림목 조정 이후 재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실적 관련주로 일단 관심을 다시 한번 갖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전기가스업 그 한국가스공사가 계속해서 호재성 재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뭐 뒤늦게 외국인 매수가 강하게 그 뒷받침되고 있는데 현재 국면에 있어서는 뭐 추격 매수하기는 다소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일단은 뭐 5만 원대 전후에서 움직임이 하반기를 두고 긍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그 LG U+입니다. 최근 들어서 뭐 통신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데 일단은 뭐 마케팅 비용 축소에 따른 이러한 긍정적 재료가 현재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테마주 흐름입니다. 황규섭 전문가님. 네, 게임주랑 엔터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게임주 중에서 가장 큰 종목인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 지금 힘드신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랐던 부분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실적은 2분기 실적은 이미 바닥을 쳤다. 하지만 블레이드 앤 소울 신작 게임이었죠. 대작 게임. 그 게임에 따라서 지금 올랐던 모습입니다. 하지만 2분기 실적 것이다 하는 말 때문에 지금 최하점까지 찍고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지금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밀렸지만 한 2%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큰 모멘텀이 하나가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블레이드 앤 소울 그리고 또 한 가지였던 길드워 2인데요. 길드워 2가 지금 이달 말에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는 거의 외국 시장을 좀 공략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모멘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JC 같은 경우에 그동안 상승폭이 많이 둔화된 이후에 지금 쭉 J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일하게 인터넷 게임과 모바일 게임을 좀 같이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모바일에서는 지금 좀 철수를 한 상황인데 JC가 얼마나 인터넷 부분, 지금 프리스타일 시리즈죠. 그 부분을 얼마나 회복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대응하시고 오늘 장에서는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낙폭과다에 따른 기술적 반등으로만 보이기 때문에 바닥 다지는 모습 한번 살펴보시고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게임주 중에서는 컴투스가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시장 통틀어서 영업이익률이 가장 상승률이 높을 정도로 지금 가장 큰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신고가를 지금 계속 갱신해서 나가고 있긴 하지만 너무 이게 좀 장이 안 좋아지고 좀 시장이 가장 먼저 꺾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5만 원 선 강하게 뚫지 못한다면 지금 상황에서 뭐 접근하시는 것은 좀 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주 잠깐 살펴보고 넘어갈 텐데요. 엔터주 같은 경우에 지금 SM과 대장주라고 했을 때 SM이 지금 2% 정도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면 살펴보시면 지금 실적이 좋을 것이라고 조금 나올 것이냐, 그리고 또 그 실적이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냐, 또 질적으로 좀 어떨 것이냐, 이런 부분이 많이 이슈가 되었었는데 투자자들이 고민이 어느 정도 해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익 자체가 지금 주가 상황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만큼 뭐 실적이 받쳐주진 않았지만 상당히 지금 실적이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느 정도 이렇게 꿈만 가진 기업이 아니라 정말 실체가 있는 기업 때문에 오늘도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 요새 싸이의 소속사죠. 강남 스타일이라는 음악으로 지금 큰 이슈를 끌고 있는데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참 재밌는 모습인데요.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한 이 정도 올랐죠. 한 10% 정도 상승한 모습인데 DI 같은 경우에 싸이의 아버지 회사입니다. DI 같은 경우에는 되게 급한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차트 보시면 상한가를 두세 번 정도 기록할 정도로 급하게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DI 같은 경우에 예전에 정운찬 테마주로도 한번 이렇게 급하게 상승한 모습 보여줬었는데 이런 테마주로 접근하기보다는 싸이의 정말 소속사의 YG 엔터테인먼트 쪽에 접근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명식 전문가님의 테마주 흐름 정리입니다. 네, 그 현재 뭐 코스닥 시장 뭐 특별한 그 테마주가 강하게 형성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그 종목 그 상승 흐름이 그 미약한데 그 현재 그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그 앞서 그 소개해드린 그 가스관 관련주의 흐름이 상당히 견조한 것 같습니다. 뭐 중소형 관련주로 상승 흐름이 전개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고요. 무엇보다도 그 러시아가 WTO에 가입을 했습니다. 중국이 2000년도 초반에 WTO에 가입하면서 세계 무역이 그 활발히 교류가 되면서 국내 그 대기업체들이 상당히 수혜를 받는데 아무래도 그 러시아의 경우에는 뭐 북한과의 그 정치적인 그런 그 고려 요인도 있긴 한데 일단은 그 에너지가 풍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러시아와 함께 그 적인 측면에서 교류가 활발히 전개된다면은 이쪽 그 에너지 관련된 쪽에서 뭔가 그 재료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재 그 동양철간이 뭐 200일선에 그런 그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한데 현재 국면에 있어서는 뭐 일단은 점진적 상승 흐름이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건실한 업체인 현대 그 하이스틸이죠. 예, 하이스틸의 경우에는 뭐 200일선을 돌파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 시각에서 접근해도 무리가 없을 것. 네, 자 계속해서 애널리스트가 말해주는 오늘장 출발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 배성영 수석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흐름과 투자 전략 부탁드립니다. 예, 역시 이제 거래소에서는 업종 대표주들 흐름에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현재의 그런 시장 흐름이 외국인 매수의 그런 주도 장세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외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던 업종 중에는 역시 이제 대표적으로 자동차 업종이 이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현대차그룹의 그런 상반기 영업이익률이 11%를 기록하면서 글로벌 피어 대비 상대적으로 강한 이익 성장세를 계속해서 진행이 됐고요. 최근 역시 미국
와 계속적인 소비 지표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계속적인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고려가 되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세가 자동차 업종에 계속적으로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기관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다소 주가의 흐름은 탄력이 다소 둔화되고는 있지만 기술적으로도 자동차 업종이 계속해서 정배열 국면에 접어든 국면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조정 시 매수 관점은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은 오늘 다소 시장의 흐름이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계속적으로 외국인의 그런 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장중 조정의 가능성은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되는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8월 말 버냉키 잭슨홀 연설에서의 그런 정책 기대가 계속적으로 유효한 상황이고요. 경제 지표도 역시 계속적으로 양호하게 나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1980선까지 그런 지수 상승은 좀 아직까지는 중소형주 쪽으로 매기가 확산되고는 있지 않지만 현재 어닝 시즌이 다소 마무리가 되면서 중소형주 쪽으로도 실적이 유효한 종목 찾기 작업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역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그런 코스닥 매수 전환 여부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세를 넓혀간다 그러면 중소형주 쪽으로도 매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현대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황규섭 그리고 임영식 두 분 전문가께서도 지금까지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잠시 11시부터는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 이어집니다. 무료 문자 013-3366-0110 또는 02-3153-1610 전화 이용하시면 가능하시고요. 블로그에서도 유용한 정보들 많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